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추석이라 그런지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죠? 낮에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햇살은 따갑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선크림 바르고 피부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페타로 14번 절제 템퍼런스, 15번 데빌 악마 카드를 할게요. 14번 템퍼런스 카드를 보시면 천사가 양쪽으로 컵을 45도 각도로 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한쪽은 따뜻한 물이고요. 한쪽은 차가운 물을 섞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면 미지근한 물이 되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 두 개가 섞이면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어떤 거에 대한 타협, 그리고 인내와 절제, 심사숙고, 균형을 맞추다, 중용, 그리고 뜨뜻미지근하다 또는 구속이나 욕구를 잘 참는다,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라는 뜻이 이 카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타협이나 중용을 지키려면 자기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겠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고요. 밀어붙인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지 못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천사가 다리는 한쪽은 물에 한쪽은 땅을 딛고 있죠. 이성과 감정을 뜻하는 거고요. 그 이성과 감정을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다룬다는 뜻이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붓꽃이 있죠. 이 붓꽃은 여러분들이 붓꽃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이리스라고 하니까 그 꽃이라고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리스라는 여신을 뜻하기도 해요. 그 이리스라는 여신은 무지개를 뜻하는 여신이고요. 무지개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약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페타로를 보면요. 똑같이 천사가 있죠. 붉은 날개도 있고요. 머리에는 여기 후광이 비치듯이 똑같이 비치고 있고요. 물통에서 물컵으로 물을 따르고 있고 한 발은 물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있고요. 이성과 감정을 잘 그 둘을 적절하게 조율할 줄 안다는 거고요. 앞에 있는 이 꽃 말씀드렸죠? 붓꽃이라고 아이리스. 신의 약속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컬러풀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중용, 타협, 인내와 절제라고 했었죠. 이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하고요. 인내와 절제 또는 구속이라는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카드가 아이한테 나오면 나를 위해 주인이 애쓰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 아이도 주인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주인이 지금 바쁘니까 그래 내가 좀 참아야지. 그리고 내가 배고픈데 주인이 때가 되면 주겠지. 보채지 말고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주인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은 걸 못 해줘도 작은 것에 만족하고 고마워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밥은 잘 챙겨주고 있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아이는 얌전하고 순하겠죠. 산책 나가고 싶다고 막 보채고 밥 달라고 낑낑거리고 자기 봐달라고 하지 않고 막 사고치고 집에 오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수건 막 물어뜯고 그다음에 신발도 물어뜯고 휴지 다 난장판 만들어 놓고 저희 토로는 예전에 아기 때 그때 잠깐 전설을 물어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위험해서 저희가 그걸 또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아이는 주인이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양보도 잘하고요. 고집을 부리지도 않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내 거 먹으면 막 난리치는 아이들이 있죠. 물어뜯고 싸우고. 하지만 이 친구는 자기 것도 나눠주고 다른 친구들도 챙겨주는 성향을 가진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가 주인한테 나온다면 펫을 위해서 조절하고 맞춰주겠죠. 간식이나 산책 또는 외출,
하루에 2번씩 강아지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은 정말 꼭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을 꼭 시키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꼭 시킵니다. 이런 주인이라면 자기가 일 때문에 많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뭐 2번 꽂고 그렇게 산책을 시킨다던가 밥을 꼭 정량을 준다던가 정시에, 그리고 간식도 착착 준비해서 뭐 야채, 고기 뭐 이런 영양가 다 생각하면서 해주거나 그럴 수 있고요. 이 카드는 주인과의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그 주인과 아이는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주인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쭉 계속 이어가는 그런 끈끈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데빌로 넘어가 볼게요. 카드를 여기 보시면 악마가 있죠. 앞에 여자와 남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어떤 거에 대한 구속을 뜻합니다. 악마는 러버스하고 비슷하지만 러버스는 사랑이고 악마 카드는 러버스를 사랑을 넘어 좀 집착이나 그런 걸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을 나타내고요. 또 잘못된 사랑 같은 것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따지자면 불륜이나 뭐 스폰 이런 걸 나타내는데요. 이거를 강아지의 대입을 어떻게 할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묶여 있죠. 쇠사슬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만 한다면 충분히 벗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에 스스로 묶여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스스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별이 있는데요. 이거는 역오망성이라고 합니다. 이 역오망성은 악마의 별을 나타내는데 여기도 있고, 카드는 어때요? 똑같이 악마가 있는데 뿔, 날개, 발톱, 그 다음에 여기 별, 역오망성 나타나 있고요. 꼬리도 있고요. 앞에 고양이 2마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네요. 이 카드는 중독이나 묶여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무언가에 빠져 있거나 중독되어 있을 때 나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산책을 너무 좋아하거나 어떤 장난감에 집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간식, 먹는 거, 뭐 주인한테 집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을 때 주인과의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스킨십 해달라고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하자 안 떨어지는 것도 집착의 하나일 수도 있고요. 페타로는요, 제가 상담할 때는 요 이미지 그대로 리딩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줄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목줄에 묶여 있는 상황, 그럴 때도 나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카드가 나왔을 때 혹시 강아지를 묶어서 키우시냐고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굉장히 커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묶어서 키운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카드도 이미지대로 리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정말 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토르가 저한테 붙어서 정말 안 떨어지거든요. 제가 집에 거의 없는데 집에 있을 때는 저만 하루 종일 졸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잘 때도 제 옆에 탁 달라붙어서 자고 제가 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뭐 엄마 바라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들은 주인한테 약간 집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식구들 중에 한 명한테는 그런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양이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걸 꼭 집착이라고 보지 않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강지나 양이들이 주인이 안 보면 불안해하는 건 그만큼 주인을 의지한다는 것 같고,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울죠. 주인한테는 강지나 양이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주인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주인만 바라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카드가 주인한테 뜬다면 반대로 아이한테 집착하거나 소유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루 종일 강아지만 바라보고 있거나 집착하거나 소유가 있을 수 있고, 뭐 주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나가면 하루 종일 밟혀요, 눈에. 그리고 어디 나가면 얘 걱정이 돼서 나가기도 참 걸리고, 그리고 여행을 못 가요. 그래서 모든 게 이 아이 위주로 이제 생활이 바뀌죠. 강아지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청년들은 20대, 30대 청년들은 절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마라. 왜냐하면 펫들을 키우면 그 모든 생활이 그 펫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창 사회생활하고 자기의 목표나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젊은이들이 그 펫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운신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펫을 키우고 싶으면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여유가 있을 때 키우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좀 수긍은 가더라고요. 저도 모든 게 이 강아지 위주로 저희 식구들이 생활이 돌아가더라고요. 토르를 키우고 나서요.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같이. 가족여행 가려면 얘를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뭐 펫호텔 같은 데 맡기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제가 가봤는데 요만한 정말 작은 그 상자 속 같은 데서 아이를 하루 거기다 놔둬요. 뭐 먹을 건 잘 주겠죠. 하지만 산책을 시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다 산책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 곳에 갇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못 맡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족여행을 그 뒤로는 다 같이 간 적은 없고요.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보고 다른 친구들만 보낸 적이 있어요. 토르를 키우면서 솔직히 귀찮은 면도 있지만 제가 토르한테 의지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토르가 오고 나서 집 분위기도 정말 좋아졌고요. 저는 마음의 위안도 얻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웃게 됐어요. 저희 식구들이. 그래서 제가 강지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강지가 저희한테 많은 걸 주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한쪽이 아닌 양쪽이 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집착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많이 좋아하는 걸로도 리딩을 하기도 해요. 이 데빌처럼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많이 사랑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간만에 푹 쉬시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